지로나는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로나가 11승을 하는 동안 상대팀 발렌시아는 5승을 챙겼습니다. 지로나는 홈에서 패배가 1번이고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승리가 1번, 무승부가 3번입니다. 딱 이것만 봐서는 지로나 승에 이변이 일어나면 무승부라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맞전적에서는 대등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지로나는 딱 1번 패했는데 그게 홈에서 레알에 깨진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원정으로 레알전을 치렀는데 점수차는 더 커도 한 골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지로나는 직전 경기 홈에서 빌바오와 비겼고 발렌시아는 빌바오를 원정으로 만났는데 역시 지로나처럼 비겼습니다. 이번 경기 지로나의 득표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팔리고 무작위로 살펴본 5분의 유튜버분들도 모두 다른 선택 없이 지로나의 승리를 선택하셨네요. 잘 나가는 지로나이지만 맞전적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직전 비긴 빌바오를 상대로 발렌시아는 원정으로 비겼다는 점, 발렌시아는 간혹 AT 마드리드 같은 강팀도 3대0으로 발라버린다는 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지로나를 버릴만 한데 말입니다. 홈팀 지로나의 무와 패 가져갑니다. 벌리와 셰필드는 총 4번을 만났는데 1승 1무 1패를 나눠갔고 셰필드가 한 번 더 이겼다고 나오며 가장 최근의 경기에서도 셰필드가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둘 다 저 아래 순위에서 놀고 있어서 골 득실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벌리의 1승은 루턴타운이며 셰필드의 1승은 울브스가 제물이 되었네요. 그렇게 보면 루턴타운보다 울브스가 월등한 팀이니 셰필드가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맞전적에서도 셰필드가 아주 약간 우세한 것과 같습니다. 득표율을 승패로만 보면 벌리가 홈이라고 2배 많은 득표를 했지만 승무패 중 어느 걸 선택한다고 누가 욕하지는 않겠고 사실상 어느 놈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어 찍기를 잘 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벌리의 무승부와 패배 중 찍어보시기 바라고 전 패배를 가져가겠습니다. 빌바오는 7승에 3무이고 라요는 4승에 7무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맞전적은 빌바오가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가장 최근 경기는 라요의 홈에서 득점 없는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은 실점은 같고 득점률이 빌바오가 아주 약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홈과 원정의 성적이 비슷한데 반해 라요는 원정 성적이 월등하게 좋으며 이번 경기는 라요의 원정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지로나 원정 경기를 비겼고 라요는 홈에서 지로나에 패했습니다. 빌바오는 발렌시아, 헤타페 정도의 팀과는 무승부 경기를 한 적이 있고 라요는 무려 바르셀로나, 소시에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과도 무승부 경기를 치렀습니다. 바르셀로나전은 홈이었지만 레알전은 원정이었습니다. 나름 잘 가고 있는 빌바오지만 라요의 무승부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전적은 빌바오가 많이 좋으나 가장 최근은 무승부였다는 점. 라요가 원정이긴 하지만 원정이 더 좋은 모습이라 불리함은 없다고 봐야 하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와도 비긴 라요이기에 빌바오에 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버 5분은 빌바오의 승리에 5표, 중복으로 무승부에 2표를 던지셨습니다. 득표율을 빌바오가 압도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라요가 꿀릴 게 없음에도 득표율은 너무 몰려있다는 거죠. 빌바오의 무승부와 패배가 엄청 메리트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욕심내서 무패 더블픽을 가져가고 싶지만 하나를 버리긴 해야 할 것 같고 빌바오의 무승부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 3개의 경기를 살펴봤는데 1, 2, 3 경기가 저는 모두 역배입니다. 정배로 들어오면 아래의 11경기는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네요. 좋은 선택들 하시기 바라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노팅엄과 에버턴은 12번 만나 에버턴이 2번의 승리를 더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2경기는 홈이고 원정이고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노팅엄은 15위에 안착해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에버튼은 노팅엄보다 1승이 더 많음에도 승점이 삭감돼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승점을 쌓기 위해 달려야 할 에버턴이지만 그게 또 맘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말입니다. 노팅엄은 홈 성적이 좋고 에버턴은 원정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득실률은 더하기 빼기 하면 대등하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에버턴이 좋습니다. 최근 10경기의 승리를 보면 에버턴은 크리스털 웨스트햄 브렌트퍼드까지 잡았습니다. 노팅엄은 에스턴 빌라와 첼시를 잡았죠. 에버턴은 꾸준히 승리를 쌓아가고 있는데
노팅엄은 뜬금없이 강한 팀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네요. 이 경기의 득표율은 무승부가 가장 높고 승패의 비율이 근소하게 에버턴의 승리로 나뉘어졌습니다. 승무패가 다 보인다고 해도 이런 유형의 경기에서 더블픽을 가져가는 건 아깝습니다. 다시 잘 찍는 절세의 신공이 필요할 때인데 웨스트햄에 패한 노팅엄과 웨스트햄을 원정으로 잡은 에버턴. 무승부가 많은 노팅엄이 브렌트퍼드와 크리스털과도 비긴데 반해 브렌트퍼드와 크리스털을 잡아버린 에버턴입니다. 세세하게 비교해보면 또 절충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원정이 좋은 에버턴은 승점이 삭감돼 다시 갈 길이 바빠진 만큼 잡아야 할 팀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하며 노팅엄은 에버턴이 잡을 수도 있는 팀에 속하는 만큼 에버턴을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홈팀 노팅엄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뉴캐슬과 맨유 경기입니다. 얘네도 많이 만났는데 맨유가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최근 경기는 뉴캐슬이 홈에서 2점 차로 승리했으나 그 이전의 경기들도 오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냥 맨유가 압도합니다. 순위는 나란히 있는데 맨유가 1승을 더 챙겼습니다. 뉴캐슬은 홈 경기력이 원정보다 월등히 좋고 맨유는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득실률에서 뉴캐슬이 좋지만 그래도 승리는 맨유가 1승 더 많습니다. 두 팀 다 꾸준히 승리를 챙기는 팀이고 뉴캐슬이 홈이 좋다지만 맨유는 남의 동네라고 꿀리는 팀이 아니기에 어렵습니다. 직전 챔스전에서 뉴캐슬은 PSG에 맨유는 갈라타사의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유튜버 5분 중 5분이 PSG와 갈라타사의 승에 표를 몰아주었고 저는 뉴캐슬의 무승부와 맨유의 승리를 점쳤는데 결과는 믿었던 맨유가 무승부를 했네요. PSG 뉴캐슬전에서 뉴캐슬의 득표율은 12%의 독식픽이었는데 그건 그만큼 PSG를 높게 쳐주었다는 거죠. 결과를 놓고 반대로 말하면 뉴캐슬은 가끔 도깨비 같은 면모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 앞서 보셨듯 맞전적 최근 흐름 순위 득실률에서 맨유가 전혀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뉴캐슬이 60%가 넘는 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승리할 수도 있으나 무승부와 패배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PSG와 한 점씩 주고받은 뉴캐슬, 갈라타사와 3점씩 주고받은 맨유. 전 또다시 역배 뉴캐슬의 패배를 가져가겠습니다. 오사수나와 소시에다는 전력차가 좀 많이 나는 팀입니다. 골 득실률에서 소시에다가 훨씬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두 팀의 맞전적에선 무승부도 없이 소시에다가 쥐어 패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이번이 홈 경기인데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고 소시에다는 홈이 좋지만 원정이라고 크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전적을 보면 오사수나는 3번을 패배하고 1번을 비겼는데 그 비긴 팀이 섬에서 놀러온 라스팔마네요. 소시에다는 무승부의 귀신 라요를 역시 이기지 못하고 비긴 후 바르셀로나에 한 점 차 패배를 했지만 잡아야 할 팀인 알메리아와 세비야는 잡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소시에다가 오사수나에 진다는 그림은 꿈속에서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마요르카와 알라베스의 순위 차이는 4계단밖에 되지 않지만 마요는 1승을 챙겼고 알라베스는 4승을 챙겼습니다. 골 득실률은 근소하게 알라베스가 앞서고 있는데 근데 맞전적은 마요르카가 훨씬 좋다는 걸 보며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4번의 경기를 살펴보면 마요르카는 이기기 힘든 3팀에 패했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베티스, 소시에다이며 이 3팀은 알라베스가 만나도 이기기 힘든 팀입니다. 마요르카는 헤타페도 만났는데 무승부 경기를 했고 알라베스는 똑같이 에이티 마드리드에겐 졌으며 바르셀로나에 패하고 그라나다와 알메리아에겐 승리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딱 보면 사전에 2승이나 챙긴 알라베스가 확 좋아 보이나 그 2승인 그라나다와 알메리아를 마요가 만난다면 이길 수도 있는 팀입니다. 두 팀의 득표율을 보면 무승부가 정배가 되었으며 승패가 10% 차이로 마요가 앞섭니다. 정리해보면 맞전적에서 마요가 좋은 모습 보이나 이번 시즌을 놓고 보면 알라베스가 3승이 더 많고 마요는 라요, 발렌시아, 바르셀로나와 비길 정도로 무승부가 많은 경기를 치렀기에 능력상 알라베스가 앞서긴 하나 알라베스가 바르셀로나와 비길 전력은 아니기에 저 역시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본머스와 에스턴 빌라는 6번을 만났는데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으며 의외로 맞전적에서 본머스가 2승을 더 챙겼습니다. 아주 오래전을 빼고
세 번의 경기를 보면 본머스가 홈에서 2승을 챙기고 원정에서 대패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네요. 본머스는 3승을 챙겨 16위에 있고 에스턴은 9승이나 챙겨 상위권인 4위에 있습니다. 골 득실률도 완전 많이 차이나게 에스턴이 좋습니다. 10번의 기록 중 최근의 것을 보면 원정팀 에스턴은 토트넘, 풀럼, 루턴을 잡았으나 충분히 잡아야 하는 팀들이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잡았으나 주목해야 할 건 노팅엄에 2대0으로 패했다는 점입니다. 홈팀 본머스는 이번 시즌 3승을 챙겼는데 그 3승이 모두 가장 최근이라는 거죠. 셰필드와 벌리를 잡았는데 나머지 1승은 뉴캐슬이었습니다. 뉴캐슬은 PSG와 무승부를 거두고 이번 회차 메뉴전에서도 뉴캐슬의 승이 정배로 팔리는데 그 뉴캐슬이 본머스에 깨진 겁니다. 이번 시즌 리그의 전적이나 골 득실률이나 뭐 하나 빠짐없이 에스턴이 앞섭니다. 하지만 맞전적에서는 오히려 본머스가 좋다는 점과 본머스의 3승은 가장 최근의 4경기에서 나왔다는 점, 또한 본머스는 막강한 뉴캐슬을 2대0으로 잡은 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잘나가는 에스턴은 노팅엄에 2대0으로 패한 경기가 최근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에스턴의 무승부나 패배를 가져가는 게 무리라면 뭐하러 분석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에스턴의 승리이지만 그 변수를 찾기 위해 분석을 하는 것이죠. 역시 본머스의 승리를 가져가는 건 심적인 갈등과 부담감이 있으나 여러모로 보아 본머스가 이길 확률도 존재하는 만큼 역배를 포함한 본머스의 승과 패를 가져가겠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이 6번 밖에 되지 않지만 그 6번 모두 승패가 갈렸고 무승부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무승부는 버립니다. 홈팀 본머스의 승패 가져갑니다. 첼시와 브라이턴은 적당히 만났는데 첼시가 4번을 더 이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5경기에선 첼시 기준 3무 2패로 브라이턴이 좋습니다. 첼시의 이번 시즌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첼시는 브라이턴보다 2번의 승리가 적어 10위에 있고 브라이턴이 8위에 있습니다. 실점률은 브라이턴이 뒤지지만 그만큼 득점력에서 브라이턴이 앞서고 있으며 첼시는 홈보다 원정의 성적이 월등히 좋고 브라이턴은 자기 동네 남의 동네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엔 브라이턴이 잘 나가고 첼시가 헤맸는데 최근엔 그래도 첼시가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고 브라이턴은 멈춰있는 느낌입니다. 가장 최근의 3경기를 보면 첼시는 토트넘의 4점, 맨시티의 4점, 뉴캐슬의 1점을 뽑아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네요. 브라이턴은 풀럼과 에버턴, 셰필드에도 1점씩 밖에 못 뽑아냈고 그 3경기도 전부 무승부이며 직전에 노팅엄전에서 3골을 뽑아냈다고 나옵니다. 토트넘 잡고 맨시티와 비기고 뉴캐슬에 깨진 첼시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첼시의 흐름이 좋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첼시의 승리가 57%, 브라이턴의 승리가 17%로 나옵니다. 유튜버 5분의 표를 보면 첼시의 승무에 합 6표가 중복으로 있고 브라이턴의 승리는 단 1표입니다. 일반적인 득표율과 승무는 다르지만 브라이턴 승리는 똑같이 역배로 나옵니다. 문제는 앞서 보셨던 맞전적과 현재의 순위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을 보면 분명 첼시가 57%의 득표율을 가져갈 만하지만 두 팀의 맞전적에서 가장 최근의 5번의 경기가 브라이턴 기준 2승 3무라는 것이며 현재 리그 순위도 브라이턴이 2계단 앞에 있고 첼시의 4승 중 단 1승만이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이번이 홈 경기라는 것. 누구나 첼시가 이길 거라 예상할 때 그때 첼시가 부러진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 이런 걸 모두 알고 있음에도 첼시의 승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브라이턴의 승리만 가져가고 싶지만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3번이 무승부였다는 걸 감안해 무패 더블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웨스트햄과 크리스털은 24번 만났는데 승무패를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며 얘는 홈, 어웨이 경기의 성적까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시즌 성적은 웨스트햄이 2승을 더 챙기며 4계단 위에 있고 웨스트햄은 홈과 원정의 성적이 비슷하며 크리스털은 원정의 성적이 더 좋다고 나옵니다. 리그전을 보면 최근에 웨스트햄은 벌리와 노팅엄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잡아야 하는 팀을 잡았지만 그에 반해 크리스털은 에버턴과 루턴타운에 패했습니다. 이 패배는 당연히 패할 팀에 패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 두 경기에서 확연하게 두 팀의 분위기가 갈려버리네요. 그 이전 경기들에선 크게 특별한 점은 없지만 굳이 살펴보면 크리스털은 노팅엄과 무승부 경기를 했고 웨스트햄은 노팅엄을 잡았다는 거.
크리스털은 뉴캐슬의 4대 떡으로 개작살난데 반해 웨스트햄은 뉴캐슬과 2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거. 이런 점을 들어 이번 경기는 압도적으로 팔리는 정배. 웨스트햄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알메리아와 베티스는 전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알메리아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반해 베티스는 6승으로 7위에 있습니다. 맞전적을 보면 오래전 호랑이가 담배를 태울 시절엔 알메리아가 이긴 적도 있지만 호랑이가 담배를 끄는 최근의 모습은 베티스가 2번을 승리했습니다. 최근 10번의 경기를 보아도 알메리아는 가장 잘한 경기가 2번의 무승부인데 그 팀이 그라나다와 발렌시아입니다. 베티스는 그라나다와 무승부를 했지만 발렌시아는 3대1로 발라버렸습니다. 알메리아의 첫 승 상대가 어떤 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베티스는 아닐 거란 생각입니다. 홈팀 알메리아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은 많이 만났는데 토트넘이 훨씬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최근의 5경기에서도 맨시티 기준 2승 3패입니다. 이런 결과라니 참 난감하네요. 지금 토트넘의 전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득표율이 맨시티의 승리가 77%, 토트넘의 승리가 고작 11%인데 지나온 기록은 토트넘이 꿀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순위 차이도 크지 않고 맨시티가 딱 한 번 승리가 더 많고 두 팀 다 홈과 어웨이 성적이 대등합니다. 골 득실률에서 근소하게 맨시티가 앞서는 정도입니다. 최근에 두 경기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울브스와 에스턴에 패했고 맨시티는 토트넘이 대패한 첼시와 비기고 토트넘이 잡은 리버풀과는 비겼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패한 울브스와 에스턴을 맨시티가 만난다면 이미 울브스에겐 맨시티도 패했고 지금의 에스턴을 맨시티가 만나면 약간 우세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묘한 경기네요. 분명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팔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의 전력으로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11경기까지 제가 가져간 더블픽은 3경기. 이번 경기까지 가져가면 딱 16,000원이 나오네요. 맨시티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고 있지만 여기서 픽을 하나 낭비하겠습니다. 맨시티의 승패 더블픽 가져갑니다. 세비야는 비아레알보다 무승부가 3번이 더 많고 비아레알은 세비야보다 승리가 2번 더 많습니다. 순위 차이는 크지 않으며 골 득실률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건 세비야의 2번의 승리는 홈이었다는 것이며 비아레알은 홈보다 원정에서 패배가 더 적습니다. 최근의 맞대결은 세비야가 한 번 더 승리했으나 무승부가 2번이나 있어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이 세비야보다 2승이 더 많은 게 최근 경기의 2승으로 보시면 되고 세비야가 무승부가 월등하게 많은 것도 모두 최근의 무승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비야는 자신들이 이겨야 할 팀, 비겨도 되는 팀,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는 팀들을 골고루 만나서 거의 죄다 비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이나 골 득실률, 순위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세비야의 2승은 홈에서이지만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패배가 적은 만큼 이번 경기도 근소하게나마 무승부의 정배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4위 바르셀로나와 3위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여러모로 완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6승을 챙겼고 AT는 홈에서 7승을 챙겼다는 것. 맞전적을 보면 가장 최근의 3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작용을 해서인지 득표율도 바르셀로나 승리 48%가 정배이며 AT 마드리드의 승리는 절반인 21%입니다. 두 팀의 전력차는 크지 않은데 바르셀로나가 팔리는 건 역시 홈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맞전적에서도 최근 3승을 챙겼으며 이번 경기 홈입니다. 하지만 홈이라는 이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AT 마드리드가 뒤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띄엄띄엄 쉬어가며 승리를 챙기는 바르셀로나보다 몰아치기에 능한 AT에 더 마음이 가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승무패가 다 있는 경기입니다. 승무패 중 아무거나 찍어도 다른 이가 보면 뭐라 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저의 마음은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가져가야 한다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무승부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경기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픽 보시겠습니다. 우선 16조합의 최종 픽입니다. 1등 하기 어려운 픽입니다.
승무패 배당판이 열리면 누구나 다 초판 체킹을 해봅니다. 딱 상식선에서 이건 이 팀이 이긴다는 것과 애매한 어려운 경기들을 더블 체킹을 하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초판 배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69회차는 다수의 분들이 다적중자가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단 2명의 적중자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수의 분들이 초판 배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최종 픽으로 가져간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당판이 열리는 그 순간에 바로 접속을 해서 상식선에 촉을 더해 초판 배팅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분석 후의 결과와 대조를 해보죠. 지금 이건 분석 후의 결과이고 초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초판을 보시면 14경기에 더블픽이 4개이니 18박스가 나옵니다. 그중 빨간표로 체킹된 박스가 분석 후에도 변하지 않은 픽입니다. 이번 회차 저희 예상은 초판과 최종픽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적중을 할까요? 끝으로 초판과 최종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느 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시라는 의미이며 비교 분석해서 바꿀 놈 있으면 바꾸어 보시기 바라며 좋은 선택으로 적중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